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입시 전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처음 실시했죠. 그래서 많이 이제 내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내신이 작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어떤 입시 전형 구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격을 했는지를 갖다 보시면 충분히 그 지원 전략을 갖다 금년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비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 물론 일부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신이 높아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 인원이 대거 줄었다 하더라도 내신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비교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저희가 비인기학과이긴 하지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고에 5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외고에 4등급 대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씀드리냐, 인기학과는 비인기학과는 물론 비인기학과 내신이 더 내려가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과의 영향력이 크면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균관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은요, 비인기학과는 70% 것이 2등급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신이 100%죠.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그 1등급 초중반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거기도 교과 80, 서류평가 20이죠. 근데 성균관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도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입니다. 그런데 합격한 70% 것이 2등급 내외였고, 그 다음에 70% 것이 1.5등급, 1.7등급 쌓인 것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비교과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 고려대학교와 거의 비슷하죠. 고려대학교도 그 학교 추천 전형에 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에 대한 컷이 교과가 80이고 서류평가 20인데 2.6등급인 학생이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고려대학교. 그런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2등급 초반, 한 2.1 정도, 이 정도에서 다 미니멈 컷이, 최저 컷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거를 본다고 한다면, 성균관대가, 성균관대에서 이렇게 70% 컷이 비인기학과는 2등급 내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학과는 물론 1.5와 1.7등급 사이였죠. 이런 내신 컷에 대한 범위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내신 컷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성균관대 입시에 대한 성균관대 학교 추천 전형을 조금 더 이렇게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고개별 추천 인원이 4%에서 10%로 확대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3개와 5 또는 6으로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대학교보다도 수능 최저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비교과에 대한 굉장히 자신이 있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을 자신이 있으면, 물론 이제 비교과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균관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능 최저만 맞추면 고려대학교하고 제가 볼 때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학교 추천 전형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원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능 최저 마치고 비교과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충원까지 합격하면은 올해보다도 훨씬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내려가는 이런 입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요. 학종에서 일반고가 61.6%였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31.9%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균관대에서 발표하는 50% 컷과 70% 컷을 갖다 보면은 50% 컷은 대부분 일반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70% 컷은 특목고 자사고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학과마다 좀 다르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50% 정도는, 그럼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어디까지 지원을 할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하는 성균관대 이 50% 컷,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 50% 컷이
바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컷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0% 컷이 좀 안정적인 내신 컷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50%를 좀 넘어서 그 50%와 70%의 사이부터가 이제 바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은 70% 언저리 정도가 되면 그것이 이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신 컷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인기학과는 요번에 5등급 대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도 특목고 자사고에 4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성균관대는 의외로 좀 이렇게 내신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도 인원이 많은 계열 모집들을 볼 때 4등급대 인원수가 그렇게 대부분 다 합격자의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내가 비교과가 좋은지를 파악을 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휴브랭이 예측한 2023 성균관대 내신 예선것과 이번에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 좀 상당한 부분에 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어떤 분포, 그죠? 내신의 분포와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또 지원하는 분포와 비교과에 대한 우수성들을 갖다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50% 것이나 70% 것 다 완벽하게 맞춘 데도 있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단순 내신 컷이죠. 이것이 뭐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그런데 내신 컷은 비슷했지만 이제 비교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비교과를 갖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소개해드릴 내신 컷에 비교과도 우수하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지원 전략을 짜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집 인원이 많이 축소된 계열 모집에서 인문과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내신 변동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비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인원이 대거 줄었는데도 내신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비교과의 영향력이 컸죠.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더 올라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내신에 대한 내신이 쭉 이제 좀 내려간 학과도 있죠. 뭐 학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교과의 영향력이 이번 입시에선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학교 교과 추천 전형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점 계열 모집 전형부터 한번 보면은 2021학년도엔 글로벌 융합학부는 50% 것이 2.2였고 70% 것이 2.7이었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2022년도엔 비슷했죠. 그러니까 2.05였고 2.89였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40명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형성이 됐죠. 인문과학계열을 보면은 이제 계열 모집이 이제 보시면 125명이었었죠. 2021년도에는. 그때 50% 것이 3.1이었고 70% 것이 3.6이었어요. 근데 이제 40명으로 줄었죠. 뭐 125명에 40명이면 거의 뭐 30% 정도로 60, 70%가 거의 준 거죠. 그런데 그때 50%까지 2.28, 2.83으로 대거 높아지기는 했죠. 근데 사회과학교를 보세요. 사회과학교는 141명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죠? 그때 2021학년인데. 그때는 50% 것이 1.5고 70% 것이 1.6이었거든요. 근데 55명으로 준 거예요. 거의 3분의 1로 줄었죠. 그런데 50% 것은 1.64, 70% 것은 2.44로 오히려 내신이 더 낮아졌죠. 이건 뭐가 컸다? 비교과 영향력을 갖다 많이 받다는 얘기겠죠.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109명이었죠. 2021학년도에는. 그런데 여기서 50% 것이 1.6, 70% 것이 2.1이었는데 45명이었죠. 2022년도에서는. 근데 이제 50% 것이 1.6, 70% 것이 1.83. 이 정도 됐죠. 근데 요번에 이제 다들 계열 모집 인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학계열도 보면 230에서 140명 줄었는데 1.7, 2.4였던 내신이 1.86, 2.08.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50% 컷은 유사했고 70% 컷은 올라간 경향은 있죠. 근데 이 인원이 이제 조금 이제 증가해서 150명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에 대한 인원이 대거 준 거에 비해서는 내신에 대한 변동폭이 아주 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모집 전형을 보면은 경영학에서 보면은 2021학년 모집 인원이 105명이었죠. 이때 50% 컷이 2.4, 70% 컷이 3.3이었죠. 근데 이제 인원이 얼마가 되죠? 70명으로 이제 줄었죠. 2022년도에서는. 근데 50% 컷이 이제 줄다 보니까 50% 컷이 1.88로 높아졌고 70% 컷도 2.55가 됐죠.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은
그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학은 누가 많이 넣죠? 특목고,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들이 많이 넣고, 경영학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넣으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 내신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죠. 오히려 글로벌 리더학 같은 경우, 뭐 인원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았죠? 35명 모집일 때 50% 것이 2.1, 그 다음에 70% 것이 2.8. 근데 36명일 때 50% 것 1.78, 70% 2.4. 약간 이제 높아졌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가 있죠? 근데 이제 글로벌 경제학을 보면은 46명 50명이었죠. 2.7, 3.2, 2.65, 3.3 거의 뭐 일치했죠. 글로벌 경영학을 보면은 역시 2.6, 3.3이었는데 글로벌 경영학은 2.95, 3.36. 오히려 더 내신이 50% 것은 좀 내려간 경향이 이렇게 보여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명이었죠. 근데 50% 것이 2.4, 70% 것 2.8이었거든요. 근데 20명에서 15명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는데 교육학 2.49, 그 다음에 3.06. 그죠? 소폭 이렇게 이제 내신이 낮아진 경향이 있죠. 이제 한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비인기 학과죠. 그런데 이제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어도 3.2, 4.4인데 3.34, 4.4 큰 변화가 없었죠. 그죠? 유학동양학과도 30명에서 20명으로 한 10명 줄었죠. 그런데 이제 3.4, 3.7이었는데 3.26, 3.6.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어도 큰 변화가 없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국어문학과는 이제 올해 모집을 하진 않지만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50% 컷이 1.9, 2.8, 12명이었죠. 9명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2.98, 3.5로 오히려 더 내신이 더 내려갔죠. 인원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문학을 보면은 이제 3.6, 3.7이었는데 오히려 2.5, 2.7로 이건 내신이 좀 올라갔죠. 도고동문학 보면은 이제 3.6, 3.7이었는데 3.35, 3.73이었죠. 러시아어 문학 3.4, 3.7이었는데 2.6이 3.17 이렇게 됐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요번에 이제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이런 데들은 이제 모집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고 학종에서 의상학과 이런 데를 보면 20명이었죠. 근데 2.4, 3.7이었는데 15명일 때 2.01, 이제 2.2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내신이 약간 좀 올라간 경향이 보이죠. 근데 올해는 이제 13명을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고요. 근데 학과 모집에 이제 이제 인문사회과학을 보시면 자연과학 계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기전자공학이 어디였죠? 88명이었죠. 60명으로 대거 줄었죠. 그죠? 대거 줄었는데 50% 것이 1.7, 70% 것이 2.1이었는데 50% 것이 1.76, 70% 것이 1.97이었죠. 그 다음에 인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준 소프트웨어학과를 보면 1.6, 1.8이었는데 1.6이 1.79로 거의 유사하죠. 그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을 보면은, 40명이었죠. 근데 1.8, 2등급이었죠. 근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 28명으로 12명 줄었는데 50% 것이 1.66이고 70% 것은 2.7, 70% 것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40명이었죠. 작년에 1.4, 1.9였는데 요번에 어떻게 됐죠? 1.65, 1.97. 오히려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이제 인기 있죠. 이렇게 이제 내신이 좀 내려갔죠. 건축학은 뭐 비슷하니까 내신 등급은 뭐 2.2, 2.6이었는데 2.24, 2.36이 됐고요. 약대가 이제 보시면은 30명에서 50% 것이 얼마? 1.44. 70% 것이 1.85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대에 대한 부분들로 본다고 한다면 약대가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신이 아주 높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약대가 뭘 많이 봤다? 비교과를 되게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의대는 굉장히 높아졌죠. 1.2, 1.3이었는데 1.09, 1.14로 의대가 좀 높아진 경향이 있고요. 그죠?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 20명일 때 1.5, 1.5였는데 15명인데 1.82, 2.03 됐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죠. 2.0, 2.2였는데 2.07, 2.2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왔죠. 인원이 줄어들었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는 사실을 알죠.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죠. 그러니까 이게 3명 이하의 합격자는 발표하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명 이하의 합격자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은 학과들이 있죠. 뭐 국어국문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3명 이하의 학교들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표한 학과들을 보면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인문과학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70% 것이 얼마? 1.79, 1.51이었죠. 그죠? 충원이 또 100%, 224%였고. 근데 경영학과나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과가 조금 높긴 했죠. 70%까지 1.35 등급이었고, 모집 인원이 아무래도 5명이니까 이제 교과는 그게 높을 수도 있었고요. 1.52였죠. 25명 모집하는 경영학과. 근데 이제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인기학과 같은 한문교육학과는 2.26 등급이었죠. 유학 동양학과도 이제 1.96, 거의 2등급 내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과 같은 경우도 70% 것이 2.23이었죠.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는 70% 것이 이렇게 2등급 내로 내려갔죠. 사회학과 70% 것이 1.86이었고, 사회복지학과 1.57이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학과 1.97이었고, 의성학과, 비인기학과니까 2.07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과학 계열을 보면은 학교 추천 전형에 그 70% 컷이 1.6이었죠.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는 1.69였고, 공학 계열은 1.68이었죠. 소프트웨어학은 1.53이었고, 근데 건축학은 역시 비인기학과야. 이런 학과들은 2.12까지 70% 컷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수학교육이 1.58이었고, 컴퓨터 교육이 1.79였고, 건설환경공학부가 역시 비인기학과니까 2.03이었죠.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사실은 그 내신이 높고 학교 위치에 비해서 70% 것이 그렇게 높질 않죠. 언급한 대로 인기학과들은 대부분 1.5에서 1.7, 뭐 1.8까지 요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인기학과는 2등급 때 초반대까지 있죠. 이것은 성균관대가 온순히 교과가 아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만 교과 80에 비교과 20이 있는데 비교과 20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성균관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그 지난번 입시보다도 수능 최저가 더 강화되죠. 오히려 고려대보다도 수능 최저가 이게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 교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비교과에 자신이 있고 20%인 비교과 평가에 자신이 있고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성균관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균관대에 대해서 이 학교 추천 전형과 학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내신이 올라간 학과들도 있지만은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신이 내려간 과들도 있었죠. 이 얘기는 비교과의 영향력이 역시 학종에서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교과에서도 비교과 영향력이 컸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에 대한 인원이 좀 증가하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끝까지 그냥 내신과 비교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까지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